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에듀진의 신동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종인입니다. 네, 이제 인사도 잘하시네요. 오늘은 우리 엄마, 아빠들이 네. 제일 관심 있어 하면서 제일 오해하고 있는 거 한 가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네. 그 아이들 학교 성적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네. 저는 제 딸 아이 경험을 보면 제가 이거 하기 전에 네. 이런 교육 사업 하기 전에 우리 딸 아이가 중학교 때 네. 반에서 3등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몇 년 전이죠? 한참 전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좀 달라서. 지금은 학생 수가 줄었잖아요. 그때는 35명 정도가 된 한 반에. 뭐 25명, 30명이니까 차이가 예. 그러니까 아직 지금도 또 몇 명의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공부를 굉장히 3등이라고 그래서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고등학교에 갔습니다. 네. 고등학교 가도 아빠니까 그다지 그렇게 뭐 아이 성적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물어봤어요. 너 몇 등급이냐? 네. 그랬더니 4등급이에요. 이런데. 그래서 왜 4등급이지? 아니 그때 3등 한다면서. 그럼 3등 한다고 하면 당연히 저는 1등급이나 뭐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숫자가 우리 부모님들을 속이는 거죠. 네, 특히 우리 부모님들은 한 반에 보통 지금 아이들 세대를 둔 부모님들은 한 반에 못해도 50명 이상일 때 시대에 사시는 분들이세요. 네. 그러니까 50등 이상이고 중요한 건 대학이 그러니까 예전에 참여정부 시절 때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뭐가요? 대학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시면 부모님들은 반에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반에서 3등이면 지금의 그 늘어난 대학은 생각도 못하고 그 한 57개, 60개 이내의 대학에서 우리 반에 몇 등짜리가 어딜 갔다 이렇게만 생각하시죠. 계속.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너 지금 대충 몇 등이 나왔니? 그러니까 한 2등 할걸? 2등 해? 그럼 연고등에 가겠구나.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가 버렸죠. 그런데 이제 등수가 아니라 성적표에서 등급을 보고 깜짝 놀라시죠. 너 뭐냐 지금? 그리고 이제 아버님들은 어머님들을 잡으시죠. 2등 한다며. 그렇죠. 너 그래서 나한테 우리 아이 못하니까 이것만 학원 보내면 된다며. 너 돈 줬는데 지금까지 뭐 한 거야 너희들이. 그래서 엄마와 학생을 잡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근데 그게 실상 보면 좀 아셔야 될 게 물론 지금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학령 인구 감소 중요하고 대학이 증가했고 그리고 입시의 전형도 바뀌었고 여러 가지 변수들 때문에 또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의 반등수는 입시와 무관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가 다니고 있는 학교가 또 어떤 학교인지도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고 실제로 우리 학교 중3 때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기준은 옆에 있는 철수 엄마나 영희 엄마나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먼저 대한민국에는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가 있으니까 그 학교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최소한 내가 관심이 있는 우리 아이를 보낼 고등학교의 기본적인 정보를 접하신 다음에 판단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학교가 면학 분위기가 좋다는 소리는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 2등, 3등을 하더라도 충분히 4등까지 나올 수 있고 면학 분위기가 안 좋고 즉 이 말은 학생들의 공부에 흥미가 없는 학교에서는 우리 아이가 잘하면 1등급이지 못해 받을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 제가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우리 엄마들은 사실은 아빠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알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이 방송을 엄마가 아빠에게 이것 좀 보라고 제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끔 해주려면 아빠들에게 무엇을 좀 깨우쳐줘야 엄마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가끔 그런 분들이 오세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상담할 때는 엄마만 오십니다. 근데 고3, 6월이 되면 아빠가 등장하기 시작하세요. 정말? 그래서 왜 등장한가 봤더니 3월달까지는 아빠들이 열심히 인하시나 잘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4월, 5월이 되면 6월 모의고사라는 게 이제 고3 아이들 얘기하는 거죠? 대학 수학 능력 평가라는 게 이제 와닿을 때 주변에서 어이 신부장, 어이 김차장 혹시 누구 아는 게 우리 고3 아니야? 이 순간부터 아버지들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갑자기. 그전에는 별로 관심 없고 있다가 그래놓고 이제 말씀을 들으시죠. 아니 그 중학교 때는 아이가 2등, 3등 했어.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좀 떨어져서 뭐 5, 6등 했다고 쳐. 그런데 성적표 보니까 4등급이야. 이게 도대체 뭐냐 지금. 너희들 뭐 하고 있었냐.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 많으면 제가 그분들한테는 솔직히 길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아주 쉽게 생각하면 아버님이 다녔을 때 대학 땡땡 대학은 어땠습니까? 아버님 이야기를 하시죠. 지금은 그 대학이 서울대학 가는 거와 같습니다. 아버님도 되게 많이 혼란해 하시는데 그렇죠.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게 지금 현재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지방 거점 대학들보다 높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웬만한 대학 전부 다가.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 아이들이 지방으로 가려는 성향은 점차 줄고 있고 인구 5천만 중에 3천만이 서울 경기에 산다는 점도 인식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아셔야 될 게 있겠네요. 아빠들이. 1등급이 4%죠. 네. 그럼 그러니까 물론 아이들의 성적은 전체 등수를 기준으로 하지만 뭐 예를 들어 반을 기준으로 둔다면 30명이라고 했을 때 4%면 1.2명이죠. 네, 한 명이죠. 한 명인 거죠. 그러니까 한 명만 1등급인 겁니다. 2등급은 7%니까 7, 3, 21이니까 2명이니까 한 명? 1등급 1등 한 명, 1등급 2명. 2명. 네. 3등급이 12%죠. 네. 12%면 3.6명인데. 그러니까 많아야 4명인 거죠. 많아야 4명인 거죠. 네. 그때 앞에 네, 거 네. 도에서. 네. 그러면 1등급 1명, 2등급 2명, 네. 3등급 4명? 아니죠. 3.3등급이 22%까지니까. 23%. 네. 그러니까 보면 이 30명 기준으로 보면 7명 정도 되니까 1명, 2명, 4명이 되는 거죠. 1명, 2명, 4명이 네. 3등급. 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내신을 놓고 보면 평균 네. 이래야 수도권 대학에 그나마 원서를 쓸 수 있다. 원서를 쓸 수 있다. 뭐 이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아빠들 생각에 우리 아이가 3등 했을 때는 중학교 성적. 솔직히 3등을 한다 하더라도 좀 다른 게 고등학교는 솔직히 우리 고등학교가 대부분이 만약에 10개 반이라고 해서 300명이라고 한다면 모든 아이들 성적이 한 반마다 모두 수준이 다 같지는 않거든요. 네. 특히 이제 2학년이 돼서 계열 구분이 되면 솔직히 이과 성향의 아이들이 문과 성향의 아이들보다 학습 능력이나 부분이 더 좋고 성적도 좋은 편이에요. 실제로 올해 수능에서도 국어 성적은 이과생이 좋았어요. 문과생보다. 이번에.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과생들이 솔직히 30명 중에 10명까지가 공부를 잘하려면 문과에서는 더 심할 수도 있어요. 너가 이과면 10등을 했는데 4등급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아빠들이 또 착각하는 게 또 하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아까 참 우리가 3등급까지 알려줬잖아. 네. 4등급이 20%죠. 네, 43%. 누적으로 네. 43%. 그러니까 5등급은 그러니까 몇 프로죠? 똑같습니다. 3등급하고. 그리고 뒤에는 다 똑같아져요. 이제 역으로 가는 거죠. 가는 거죠. 아니죠. 맞을 텐데요. 4%. 네. 누적 기준으로 네. 4%, 네. 11%, 23%, 40%, 40%야 맞네. 17% 다음에 5등급이 20%거든요. 네. 그 다음에 다시 거꾸로 17%, 6등급이 17% 거꾸로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성적이 떨어지는 원인이 1학년, 그러니까 내신 등급이 떨어지는 게 1학년과 2학년에서 또 급격히 떨어지죠. 네. 왜 떨어지는 거죠? 가장 큰 건 계열 구분이 300명이 1학년 수명, 2학년이 되면 똑같이 150명이 나눠진다고 하면 전체 큰 집합이 작아지니까 이 퍼센트로 따지면 더 떨어질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내신 등급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300명이라는 숫자가 한 번에 다 등급을 그렇죠. 내었는데 1학년 때는 2학년 때는 150명 문과하고 이과 계열이 구분이 되니까 150명의 기준이 생기는 거고 특히 좀 잘하는 아이들의 집단이 그 학교 내에서 집단이 이과 계열로 가죠 주로. 그렇죠. 심지어 어떤 학교는 1에서 20등이 다 이과로 간다 그래요. 네. 이렇게 되니까 급격히 이제 내신 등급은 떨어지게 됩니다. 다만 이렇게 이제 잘못 알고 있는 성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다만 성적이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3등급 이내가
주로 수도권 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일반고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5, 6등급 아이들도 지원은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지원 다 할 수 있고 실제로 붙기도 하고. 근데 이러려면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성적,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성적이라고 하면 정량적인 평가죠. 그렇죠. 그죠? 내신 등급에 뭐 내가 100점에 몇 점이다 뭐 이런 정량적인 평가인 것인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런 정량적인 평가 방식이 아니라 정성적인 평가 방식인 거죠. 이렇기 때문에 아이의 학업 역량을 평가를 할 때 이렇게 성적만으로만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요 점을 염두에 두고 정말 그 아이가 자신의 어떤 진로, 꿈에 대해서 열정을 갖고 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얘기할 뭐 자기주도적인 역량을 갖춰서 해 간다면 뭐 이런 성적과 이게 정량적인 지표의 성적 말고 정성적인 평가, 즉 학생부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성적에 비해서 월등히 좋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자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억지로 만들자는 얘기가 아니라 아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서 너 공부 못하니까 별것도 없네 이러지 말고 뭔가 그죠? 그래서 먼저 동기부여를 해주고 아이가 적극적으로 학교 활동을 참여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흥미가 없던 부분도 흥미를 갖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아이의 스토리는 만들어지고 그 스토리를 가지고 생활기록부에 접근하게 되면 기록하게 되면 솔직히 숫자만 보이는 성적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의 학교 생활을 통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평가하는 거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높아지죠. 우리 그 소장님, 원장님, 내가 뭐라고 하는 게 편해져? 원장님, 소장님? 상관없는데 상관없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그 우리 김 원장의 얘기 중에 우리 아빠들이 혹시나 또는 우리 엄마들이 혹시나 오해할 특히 뭐 조금이나마 오해할 만한 내용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그 이렇게 동기부여 이건 다 좋은 말이죠. 다 맞는 말이고 근데 공부를 못해도 좋으니까 수업 시간에도 그러니까 혹시나 비교과로만 오해할까봐 오해할까봐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 내에서도 그런 태도를 보여라. 내가 비록 성적은 잘 안 나오지만 공부만큼은 열심히 하는 애다. 우리가 주위에 우리 엄마 아빠들 생각해 보면 그런 애들이 왜 나중에 보면 쭉 그 뭐죠 성적으로 좋은데 취직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물론. 그 부분은 좀 나중에 뭐 진짜 답답한 마음은 제가 대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